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간밤 미증시를 보니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을 대기를 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더라고요. 그러면서 3월 CPI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0.9% 오르면서 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가격 급등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전쟁 말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워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도 드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게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고요. 공개 방송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머니왕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힘차게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주말이긴 한데요. 위원님, 지난 한 주 시장을 생각하면 이렇게 다이나믹할 수가 있나? 저는 좀 잔잔하고 편안하게 바라보고 싶은데 시장이 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의 해안과 함께 좀 잔잔하게 시장을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말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요. 네. 어떻게 한번 시장 분석 도와주실까요? 그럴까요? 일단 한번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반추해 보면 정말 드라마틱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 반전이 일어난 한 주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냥 매일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전쟁 이슈에 대한 뉴스. 진짜 그에 따라서 매매하시기는 굉장히 벅차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이번 주는 소위 말해서 전약 후강,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시장 여론은, 이렇게 분위기죠. 트럼프가 맨날 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 말 이렇게 틀리고, 그리고 또 뭐 이란하고 협상이 잘 되니 안 되니, 그렇게 나오니까 그때는 현금을 확보하거나 관망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시장이 그랬다는 거죠. 대부분 아마 그런 여러분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혜니카님, 네. 진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났죠. 네. 2주 시전. 근데 이제 정말 시장 막 그러니까 막 그 매매 따라서 막 뇌동 매매하고 막 그런 어떤 장단에 춤을 추기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30년 주식하면서 딱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걸 저는 이렇게 늘 말씀드려요. 뉴스보다 이 기술적 지표, 이게 주식시장의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항상 우리한테 먼저 매수 또는 매도 신호를 알려줘요. 근데 경험상 보면 항상 여론하고 반대로 움직여요, 이것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따도 제가 오늘 기법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올랐을 때, 대중들을 흥분시키고 나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고 그때는 다 그렇게 하는 좋은 뉴스만 나와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상승할 때 경계하라 그런 뉴스가 얼마나 나옵니까? 근데 저는 유일하게 여러분께 그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2월 말이었습니다. 아니 2월 말 트럼프가 이란 쳤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거 뭐냐면은 항상 앞서서 시장을 이해하고 내 계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 팁이 바로 기술적 지표 주식시장의 언어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신문, TV 방송, 뭐 이렇게 일반 뭐 공조파도 마찬가지고 증권 방송, 또 너튜브, 시시각각으로 쏟아지는 그 뉴스에 따라서 정말 매매 잘하셨나요? 벅차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 기술적 지표는 왜 제가 월요일날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온다고 말씀드리느냐. 한번 우리 함께 공부해봐요. 자, 오늘은 이제 한 주를 마무리했으니까 주봉을 보십시다.
이때만 해도 이렇게 내렸을 때는요, 시장에서 좋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제가 이렇게 방송이 쭉쭉쭉 뭐 저는 별로 보지도 않지만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걸려드는 방송들 있잖아요. 이거 싹 다 워딩을 들어보면 아, 지금 현금 확보. 왜? 방향을 알 수 없으니까. 진짜예요. 그리고 오르면 와, 됐다 이제. 늘 그렇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코스피가 이제 먼저 움직였거든요. 이게 바로 이때가 전약 후강이고 저는 월요일부터 내리면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일간 차트를 봐봐요. 일간 차트. 이럴 때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던 거죠. 근데 2월 달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니까 지수가 급등이 나오니까 시장은 환호를 합니다. 월봉을 보실까요? 이건 다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의 어느 거래요.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데 시장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 진짜 제가 사랑하는 개인 투자분들을 딱 걸려들기 좋게 합니다. 급등 차트 적산표만 주면은 막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어김없이 이란 전쟁을 이슈로 해서 내려요. 저는 이런 말씀 드려요. 이란 전쟁이 아니라도 미국의 뭐 어떤 사모펀드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걸로 또 빌미해서 내렸을 거예요. 다만 이 충격이 컸고 그 다음에 좀 가만 보세요. 저는 이거 자꾸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는 맨날 접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때 봤으면 3월 달은 이성이 지배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렇게 내렸을 때 움푹 패했을 때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였고요. 그들이 환호하고 시장에서 좋은 뉴스만 양산될 때 그때는 바로 챙겨야 되는 구간이었다.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수익 낸 것을 지키는 거. 그것이 바로 조정을 피해가는 거예요. 저 이때 있잖아요. 월봉 보면서 뭐 신고가 타령하고 난립니다. 방송에서 그 신고가의 맛을 아느냐. 끝도 없이 간단한 식으로 자꾸 그 뉘앙스를 가져갈 때 저는 혼자 외로웠습니다. 여기서는 경계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안 해요. 아까 우리 방송 전에 혜연이 듣는 저는 꿈을 자꾸 꾼다고 그랬잖아요. 꿈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점쟁이처럼 뭐 이렇게 뭐 예조문 꺼서 맞추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절대 무시 못해요. 저 30년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쟁의 여전히 충격파도 크죠.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쟁 스토리텔링, 전쟁 뉴스는 이제 그만. 여기서 2주 휴전 후에 또 어떻게 생길지 모른다고요?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게임 셋이에요. 게임 셋이고 다만 우리 아까 혜연이님 진짜 그건 고유가하고 인플레 그것은 앞으로 시장이 작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전쟁 이슈는 그만하자는 거예요. 그 스토리텔링. 왜? 거기에 자꾸 연연하다 보면 큰 줄기를 놓치고 그 다음에 또 뉴스에 따라서 매매하면은 뇌동매매하게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미 이제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갔고 그렇다 해서 이번이 좋으냐?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외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또 어디서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하지 마시고 외바닥에서 많이 좀 싼 고점이거든요. 그러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은 물론 한 번 더 나왔지만 양양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항상 얘는 많이 오른 다음에야 지금 지수가 18% 올랐잖아요. 그때는 그들은 외면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요? 제가 이때 이거 양양 패턴을 이때 매수하자고 그랬거든요. 시장에서는요. 그냥 뭐 눈길 주지도 않습니다. 불안하고 뭐 현금 확보해야 되는데 좋은 정보도 무슨 얘기요? 저는 딱 느낌 알거든요. 그랬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이 역시 좋은 수익을 냈고 이제 코스닥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드라마틱한 반전이 왜냐면은 코스닥이 이때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아직은. 그러니까 지난주는 코스피가 양봉이 나왔구만. 자, 코스닥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시면 이때 음봉이 나왔어요.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이게 바로 드라마틱한 반전이죠. 이것은 우리 혜연님께는 한번 공부 좀 답을 해주실래요? 뭐 때문에 양봉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뉴스 스토리텔링 따라가면은 정말 저는 여러분 겸지기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늘 오르면 사고 싶고 내리면 불안하니까 현금 확보 관망 그랬잖아요. 찐수익은 어디서 날까요? 이럴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 용기라고 그럴까? 용기가 아니죠. 과학적인 근거는 바로 이게 바로
넘버 5에서 나오는 거예요. 양양.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많이 오른 종목들. 대표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적산병, 장대양봉, 정배열 끝자락에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는 거고요. 물론 거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오른 다음에 그때 들어가시면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 구간은 그렇게 축소가 되고 또는 조정이 일하기 쉽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더라. 제 30년 경험을 말씀드리고 바로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종목으로 봐도요. 자, 몇 종목 예시를 해드릴게요. 자, 2차 전지에서 LNF가 지금 탑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1월 달, 2월 달 이때가 여러분들 2차 전지 좋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선점에서 거의 더블 가까이 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 삼성전자를 5만 원 깨졌을 때 아마 머트에서 아마 유일할 겁니다. 이게 매수 기회입니다. 얘기를 했고 22만 원 돌파했을 때는 챙기세요. 일부. 그 눌림적 매수였어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따 제가 삼성전자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제가 들고 나간 삼성전자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렇게 항상 얕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또 하나 보시게 되면 RF 머티리얼즈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RFHIC가 바로 지라갈륨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력 증폭기 그 자회사예요. 그 동사는 뭔 회사냐면 광통신 모듈형 펑크 레이저 이것이 미국의 루멘텀이 있거든요.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예요. 자, 이런 것도 가만히 보세요. 이럴 때는 좋다는 뉴스가 안 나와요. 항상 뉴스에 선점하는 그런 전략이 내 계좌 수익을 빵빵히 가져오더라. 바로 그거죠. 이것도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미네요. 이것도 200%나 올랐고 최근 포차 근거에서 이게 바로 양양 패턴에서도 그냥 한 달 만에 딱 한 달 만에 114% 상승이 일하더라. 역시 뉴스에 앞서서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제 코스닥이 기회일 거예요. 지방선거가 앞두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이제 돈도 뿌리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코스닥이 잘 돼야 또 표심이 많이 작동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코스닥을 보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그림이 먼저 말해주고 있다. 자, 코스닥 한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코스피가 그렇게 오를 때 물론 지금 이제 외바닥에서 코스닥은 많이 올랐지만 얘는 덜 올랐거든요. 약간 쌍바닥을 칠 것 같고 그럼 뭘 보셔야 될 것이냐. 제약바이오가 제가 볼 때는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약바이오가 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바이오테크예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반도체는 추격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광통신 같은 거 꾸준히 보셔야 되겠다. 예, 그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다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전략까지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자, 광통신, 2차 전지 이런 쪽에서의 전략들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우리 위원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자세하게 나눠봐야 될 텐데 지난 한 주를 또 살펴보니까 다이내믹했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했고 댓글에서도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라고 했지만 그 어려움을 피해가는 게 또 우리 위원님의 현명한 전략이지 않나 싶어요. 위원님, 네. 포착주들의 움직임도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하여튼 토요일날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늘 말씀드린 오를 종목을 노리시고 제가 지금 이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잘할 생각 진짜 1도 없습니다. 다만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지금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그 종목들을 한번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서 매수했을까? 그때 그 자리에서 방송 타든가 뉴스 나오든가 그런데 그 결과치는 방송 타고 뉴스 나오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할 때 뒤늦게 매수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이 자료를 비교했을 때 누가 찐수익을 낼 건가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에너지에서 S&T 에너지가 상당히 좋았어요. 첫 번째 포착한 게 바로 음봉 5개짜리입니다. 이따 제가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배열도 이제 그 정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승 이때 따라하면 안 되고 음봉 5개짜리예요. 이때부터 상승이 한번 일어났고
두 번째가 이번 주에 공략 포인트가 바로 양양음 패턴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27%나 올랐고요. 두 번째, 세미5가 있습니다. 이제 세미5는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양음이에요. 물론 이번 주 자리 아니고 조금 이제 4월 3일에 포착된 그런 자리인데 양음에서 조금 횡보하다가 어제 상한가 왔어요. 참 신기하죠. 엔비디아 레퍼런스. 그 내용에서 상한가 왔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때 엔비디아 그리고 누가 알았어요? 자리가 항상 먼저 알려준단 말이에요. 뉴스는 다음에 나와요. 그래, 나 어제 상한가 먹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진짜 뉴스를 빠르시고 젊은 분들, 그 다음에 막 이때는 못 샀을 거예요. 이제 뉴스 나오고 여기서 상한가 한 20% 올랐을 때 그것도 뭐 10%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상한가 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 뉴스를 빨리 접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때 사신 분들이 조금 여기서 크게 안 빠지거든요. 왜? 고점대에 많이 될 거 32,000원짜리가 2만 원대에 머물고 있고 초반에 그럼 크게 안 빠지거든요. 이게 바로 저점 매수의 마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WCP가 있습니다. 뭐 이따 심화 학습 시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은 뭐냐면은 바로 2차 전지 분리막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2차 ESS를 보셔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 분리막을 가지고 삼성 SDI에 납품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때는 공모가가 6만 원, 좋을 때는 8만 원, 8만 6, 7천 원 같던 종목인데 저는 왜 이런 게 좋으죠? 8만 원 같던 종목이 만 원대 떨어지면 요시 왜 이런 생각이 들죠? 요시. 근데 그들은 어디가 저점인지 알고 산대요? 뉴스 나오는 거 급등한 거 올랐을 때 더 사서 높게 팔면 되죠. 쉽게 말해 달러는 말이 올라타라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나쁘다는 아니고 저희 이제 주식하시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 철학을 정립시키십시오. 제가 그런 매매를 하니까 해보니까 매매는 되게 힘들고 수익은 안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바로 황금 맥점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자, 요것도 한번 보세요.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뉴스 안 나올 때 또 하나 보실래요? 양양음 패턴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때부터 좋은 상승이 일어났고 두 번째가 또 이 자리고 세 번째가 바로 또 이게 역전내막제 도지 그러면서 이번 주만 해도 24%가 올라갔다. 근데 우리 이제 급등한 차트 좋아하시고 그런 분들은 내 계좌에 찍히는 24%라는 게 다 먹었다는 게 옵티멀 컨디션으로 그러니까 상승률의 최고가 대비해서 이것은 우습게 보여요. 그리고 내 계좌에 찍히는 건 그리고 아니 경험상 95% 그분들은 급등한 차트 정배열 되게 좋아해요. 위에서 뉴스에 나오고 제 경험상 그래요. 또 제가 오해할 수도 있고 여러분 30년 모신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왜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뭐 토요일 날은 제가 격없이 방송하니까 가슴이 뜨끔뜨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솔리드는 뭐 잘 아시겠지만 결국 5G 이제 그 통신 장비죠. 광중계기 오픈넷하고 양자 암호통신 예 그런 SKT 이제 밴더인데 이런 것도 한 번씩 보면 양양음이에요. 자 이런 거 좀 누르다가 급등이 나오고 이때도 또 황금백지에 포착하고 포스트 타임 가장 수익을 많이 냈을 때가 어디냐? 남들이 안 볼 때 이 자리에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은 제가 일부러 다 확밌게 표시를 해놔요. 과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때 뉴스 나옵니까? 이때 시장에서 좋다고 얘기 나옵니까? 늘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패보고 그럼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바로 솔리드도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났다 누르다가 근데 빛과 전자, 뭐 광통신 이것도 음선 5개 다음에서 65%나 오르더라. 예. 근데 저는 참고로 이런 종목은 매매는 못했어요. 저는 왜냐면은 1,000원짜리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서 이렇게 웃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황금백지 음선 5개짜리 이런 것들이 남들이 안 볼 때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더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DNT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자료만 보세요. 참 신기하죠. 이것 봐요. 양양음. 이게 바로 포화형 음선이에요. 자, 이 종목이 여기서 따라가도 결국 수익은 나요.
근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 그 다음날 개 팔아가면서 장대 음봉 나올 때 마음이 편하실까요? 마음이 불안하시면 이제 결과적으로 올라오면 휴 하시죠. 근데 찐 수익은 어디서 나느냐? 이것도 바로 양양 패턴, 음선 나왔을 때 충분히 저점 나왔을 때 즐기면서 시세를 즐기는 거예요. 40%나 넘게 올랐네요. 그 다음에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 삼천당 제약이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아침 방송에서 75,000원대 여러분께 선을 보였습니다. 뭐 요즘 추천의 표현을 쓰지 말라니까. 10배가 이상이 나왔어요. 정배열의 함정. 급등한 차트 늘 띄워놓고 여러분들을 막 내가 못 사면 안 달라게 만드는 그런 언의 유희. 조심하십시오. 삼천당 예약이 저는 7만 원대에서 우리 함께 지금 패밀리 한 10만 원대 그때 추천해서 120만 원에 갔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잡수시겠다고. 월봉 보실래요? 그래서 항상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장대 양봉이라고 피리침이에요. 피리침. 번개 딱 치면은 잘못하면 벼락 맞잖아요. 이게 피리침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급락이 나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는 많이 내렸을 때 과거 인투셀도 그렇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기자분들 돌려가면서 안 좋은 데를 확대 재생산시킵니다. 저는 요시합니다. 요시가 뭐 제가 좀 때가 됐다. 하루에 여러분들 제 개인투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높게 사서 5% 10% 받고 상한가 신나는 노래 부르고 그러시는데 하루에 보합권에서 출발해서 상한가 제대로는 30%거든요. 저는 이게 실전 매매에서 41만 원에 매수해서 프리마켓부터 해서 왜? 생각해 보세요. 120만 원짜리가 아까 제가 뉴스 따라 하지 말라 그랬죠. 뉴스라는 건 어떻게 나오냐면 주가가 많이 상승할 때 계속 좋은 뉴스만 확대 재생산되고 안 좋을 때는 난 그 의도는 모르겠는데 재탕 삼탕 하면서 매수를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실패한 사람은 이게 바로 정배열의 함정이잖아요. 여기에서 고점에서 추격하고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들으면 사요. 얼마나 많이 빠질까요? 노란색이면 여기서는 크게 안 빠지는 거거든요.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세요? 이게 95%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패턴, 상위 5%분들이 좋아하는 패턴은 바로 저점에 매수하는 겁니다. 하루에 40%, 48% 상상 초월하는 그런 좋은 시세 흐름이 일어났다. STM 있습니다. 이제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STM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내리고, 뭐 19%나 올랐고, 이것도 제가 목요일날 장정 공개 방송을 했는데 아마 좀 뭐 좋은 수익도 나는 그런 구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피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피노도요,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에요. 피노도 이게 바로 양양 패트리 이날 매수하면 한 16%나 올랐다. 참 재밌는 게 대동금속이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세요. 양양 패턴. 상승 다음에 눌림을 주고 이때 따라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어제 이제 급등 나온 것이 대동금속, 삼화알루미늄 다 그런 것들 다 급등이 나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뭐 철강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이 자리가 기가 막힌 양남 패턴이었다. 도지였다. 병고이로요. 35%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그거 제가 참고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굉장히 좀 열심히 공부하는 종목이 있어요. 텐백에 노리는 종목인데 우리 패밀리 분들께 바로 이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역시 급등 나와요. 역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투자에 참고하시는 기술적 지표 항상 먼저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효성 TNC가 있어요. 이것도 양양 패턴이에요. 이평선 밑집이죠. 정배열 초기죠. 이것도 큰 종목도 한 14%나 올랐고 이제 또 어제 같은 경우도 매주 같은 것도 이것도 음선이 9개 나오고 한 17%나 오르더라. 그래서 항상 저점 매수가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내 계좌에 찍히는 실계좌, 실수익이라고 그러죠. 그건 훨씬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점에 사가지고 펀더멘탈이 기반이 되면 계단식 상승이 올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옆집 아저씨로서 뭐 제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저의 투자 철학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뭐 투자의 팁을 드렸으니까
뭐 취사 선택하시죠. 이 주말 방송은 사실 가장 바로 옆에 있는 제가 늘 뜨끔뜨끔해하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왠지 오르는 종목을 담아야 강한 종목을 담은 것 같고 그래야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막상 찍히는 수익률을 보면 미미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어떻게 안정적인 전략들을 꾸려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들도 챙겨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다 더 디테일한 전략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님 사실 이 토요일은 어쩐지 위원님이 계속 저한테 잔소리를 하게 되는 시간이고 혼내게 되는 시간이고 저는 또 배은망덕하게 우리 위원님이 고독하게 바라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도 고독하게 위원님 어떤 내용 챙겨주실까요? 네, 앵커님. 네. 원래 명약은 입에 쓰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제가 뭐가 잘났다고 혼내겠습니까? 그런 말씀 제발 거둬 주시옵소서. 아이 명약이다 보니. 다만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러분께 진짜 저는 이제 경험을 했고 저는 경영학 전공했고 나름대로 이 업계에서 인생 역전의 성공한 전문가로서 여러분들 위해서 조언을 드리면 여러분들 되게 달콤한 걸 좋아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미 인기 영합이라고 그러죠. 그걸 여러분들 저 기분 맞출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 주식은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논리고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식은 사업이에요. 매일같이 우리가 매매도 하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 투자의 팁을 드리는 거니까 혼난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진짜 우리가 주식할 때는 다 누구나 로망이 있을 겁니다. 나도 편하게 행복하게 매매해서 한번 성공해보자.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급등한 차트, 정배열이 많이 이루어진 그런 종목들을 저도 한때 매매를 해봤어요. 수익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절치부심, 열과 성을 다해서 개발한 게 오른쪽을 노리죠. 바로 개발한 건 바로 황미끼입니다. 내일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포착해요. 제가 점쟁이가 아닌데 어떻게 이번 주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날 것이냐. 제가 휴전이 될 줄 저도 몰라요. 근데 이미 기술적 지표는 항상 우리한테 매수 신호를 알려줬어요. 이게 바로 상승을 예상하는 그런 자리를 알려줘요. 저점에 잡는데도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 내 거의 좋은 상승의 흐름이 일어나요. 이따 제가 이게 끝나고 공개 방송이 이제 제가 할애돼 있는데요. 그때 여러분께 어떻게 여러분께서 참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승 흐름이라는 걸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드릴 겁니다. 당일에서 3일, 늦어도 5일에 승부가 나요. 가장 중요한 게 이번 주 그 시황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뉴스에 앞서서 매수 신호를 알려줘요. 근데 95% 그분들은 그 벅찬 뉴스를 가지고 벅차게 매매하시니까 수익이 잘 안 나는 겁니다. 급등 차트 삼성전자 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때 화려하고 그러니까 시세에 찍히는 숫자는 빨갛지만 이미 갭 상승하면은 그것은 내 그 시점에 더 크게 먹을 게 없는데 대부분 개인들은 거기에 환호를 하게 되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배열의 함정.
어떤 게 내 계좌에 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거냐. 진정한 대박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지만 역배열에서 시작돼요. 다시 한번요. 진정한 대박은 역배열에서 시작돼요. 왜? 역배열은 자, 우리가 팬데믹 때 나온 차트를 보시고 작년 4월 9일 날 차트를 보십시오. 움푹 빠졌죠. 싸게 살 수 있어야 시장은 여러분한테 늘 사지 마라, 현금 확보해라, 올랐을 때 확인하고 높여 사라 그럴 때 찐 수익은 바로 거기서 나는 거예요. 진정한 대박은 역배열에서 나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자, 주가가 개파락을 해요. 한번 그 보세요. 맞나 틀리나? 그래서 이동 평균선과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요. 한번 3,000단계 차트를 보십시오. 아까 공부하셨잖아요. 우리 희한이 끄떡끄떡 하시네. 이게 대표의 역배열에서 대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크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정배열은 수익을 안 주느냐? 수익을 줘요. 근데 이걸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정배열 초기를 노리세요. 그때는 뉴스 안 나와요. 정배열 초기는 뭐냐면은 단기 이평선 5, 10, 20선 그것이 한꺼번에 새끼 꼬듯이 또아리를 틀 때예요. 예? 아니, 뱀이 또아리를 트는데 딱 묻혀서 하면 딱 고개를 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랜빌 법칙에서 이거예요. 나 오늘 이것만 봐요. 이동배 치고 올라갈 때도 있고 아까 역배열 3,000단자 보셨죠? 그리고 정배열도 뭐냐면은 여러분들 만에 한용운님의 그 시를 보면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라는 그런 식구가 나와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해님께도 굉장히 오늘 참 아름다우시고 참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느 때 이렇게 많이 아까 보셨잖아요. 자, 코스피 차트 보셨죠? 그분들 그때 환호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평선의 밀집에서 딱 이게 첫 키스할 때예요. 그러면서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리는 건 뭐냐면 내 계좌를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진정한 대박은 역배열에서 시작되고 정배열은 많이 올랐을 때 그 3,000단계 보셨죠? 그게 대표예요. 많이 올랐을 때는 그 여러분들을 함정이에요. 근데 시장은 계속 거기에 이목을 주목시키고 여러분들 그렇게 배우고 계십니다. 찐 수익이 여기서 나와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예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맞나 틀리나 보세요. 넘버 5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이평선 밀집이죠. 우리 해야 보세요. 네. 이렇게 다 이평선 밀집이 정렬이 일어나죠. 네. 이걸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멀리뛰기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육상에서 높이뛰기 잡을 때 막 달려가죠. 그걸 일본 말로 말하면 조주의 단계라고 그래요. 뛰어가는 단계. 그 다음에 좀 유식한 말로는 이게 바로 그들은 못 기다리고 매도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상승 에너지를 비축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배드민턴 좋아하셨는데 저는 이제 수영을 많이 하는데 수영에서 자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딱 오래 숨을 참으면 폐활량이 한꺼번에 분출되죠. 바로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배 초기였죠. 배우셨나요? 토요일은 뭐라고요? 뉴스 확대 재상승해서 급등한 차트 띄워놓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정배열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 이때 뉴스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실전 매매에서 몇 종목 말씀드릴게요. 맞나 틀리나 한번 보세요. 이 신비함을 에코프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그랜벨의 이동평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아침 방송에 나와서 74%나 올랐는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할게요. 이거 올랐죠? 제가 잘했죠? 나거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다만 좀 이렇게 좀 센스 있는 분들, 촉이 빠르신 분들은 아하 저렇게 해서 수익이 잘 나는구나. 이거 그냥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74% 올랐으면 얘기 안 할게요. 자,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때 따라가면 안 되고 이게 이평선 밀집이죠. 이게 바로 첫 키스의 추억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급등 나오잖아요. 이때 뉴스 나옵니까? 에코프로예요. 신기하죠. 근데 그들은 여기서 몰라요. 많이 올랐을 때 정배열 찾고 늘 그러는 거죠. 자, 하나씩 좀 보실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제가 다음 장요.
77%나 올랐네요. 이게 바로 찐 상한가고. 첫 번째 포착한 게 바로 여기에요. 양양음. 어김없이 이평선 밀집이죠. 정배열 초기죠. 자, 이럴 때 많이 올랐을 때는 여기서 정배열 찾고 그러면 어김없이 또 고생해요. 기회비용 다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2월 18일 날 제가 구정 때 여러분께 이 양양 패턴 이평선 밀집에서 함께 가셔야 할 거 이때 또 한번 나와요. 77% 올랐어요. 최근 것만 하더라도. 참 신기하죠. 이런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 관계없이 뉴스에 관계없이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지 않을까. 또 한번 스피어를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 거기에 레퍼런스를 갖는 특수금속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가만히 보세요. 양양 패턴 이평선 밀집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양양 패턴이죠. 그러면서 상한가 뽑으면서 56%나 오르더라. 참 신기할 겁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또 뉴스 안 나온다니까요. 헥토 파이낸셜도 가만히 보세요. 최근 것만 말씀드릴게. 이때 이제 음선 뭐 7개부터 포착이 되고 이 이평선 봐요. 5, 10, 20선이 동시에 새끼를 꽂았어요. 그러면서 양양 패턴이에요. 뭐 이것은 제가 뭐 노란톡에서 여러분께 이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단숨에 슈팅이 나오면서 52% 오르잖아요. 참 신기하죠. 아니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외람되지만 제가 황매기를 개발한 장본인인데도 이 시세의 흐름 보면은 저도 신기할 뿐입니다. 저조차도. 예. 그래서 좋은 정보, 그래도 막판에 참 헐렬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다음에 또 WCP가 있습니다. 이 WCP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2차 전지 분리막일 거예요. 제가 순간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그렇게. 이것도 가만 보세요. 상승한 다음에 눌림. 아까 제가 오늘 아까 그랜베어 법칙. 여러분 기억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날카로운 첫 키스라고 말씀드렸을까? 이게 바로 이평선 밀집이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가 그들이 못 보는 정배열 초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미 급등한 차트 이럴 때가 정배열이 끝자락이에요. 이것은 이격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뭐냐면은 항상 수축과 확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이클의 논리예요. 이것만 아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게 또 양양음에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R지노믹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보람되게 제가 생각하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때는 그분들은 매수하면 안 된다요. 저는 참 여러분 옆집안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여러분께 찐 수익 좋은 수익 낼 구간에서는 확인하라 현금 확보해라 바닥이 어디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찐 수익 낼 때는 사지 말라고 그래요. 난 그게 참 안타깝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아침 방송에 들어간 게 바로 이 자리예요. 장 때 음악 났을 때 양양음했네요. 이거 여러분 제약바이오에서 3월달 스타주가 뭐 했어요? 타필이 얘였어요. 알지노믹스예요. 예, 그래서 알지노믹스가 거의 그 지수가 20%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5% 빠질 때 얘는 독약 홍콩 94% 오르더라.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RF 머트리얼즈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처음에 포착된 게 이평선 밑집에서 양양음.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다가 다시 한번 이평선이 만납니다. 이것도 양양음 자꾸 이러면서 계단식 상승 파동이 일어나죠. 바로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심리전에서 이기세요. 군중심리, 여론몰이, 감정이 쏠리면서 극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으로 얘기하면 아까 정배의 함정이 많이 올랐을 때 그들은 흥분합니다. 매수해야 될 때 그들은 비관하고 또 매도해야 될 때 낙관합니다. 이거예요. 바로 저항 세력이 되고 이건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를 종목을 노리셔야 되고요. 이것이 바로 잡아주는 게 황금 100점 전략이다. 뭐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다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원하는 게 뭐예요? 찐상한가 불꽃축제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은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종목 뭐였어요? 3,000당
제하겠습니다. 하루에 48% 수익 나셨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께 저점을 잡아주는 황미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역시나 이번 주도 정말 알찬 내용의 강의를 좀 도와주셨습니다. 이어서는 AS 전략을 챙겨볼 텐데 앞서 강의 시간을 통해서도 알지노믹스라든지 RFHIC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을 계속 좀 주셨는데 저희 추가적으로 챙겨볼 AS 전략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뭐 알지노믹스는 제가 오늘 이번 주 그 종목까지 함께 제가 이번 또 한 번 맥주만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뭐 공부할 종목은 뭐죠? 이렇게 묻지 마세요. 알지노믹스예요. 왜 AS 겸 함께 말씀드릴게요. 자,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 다이버전스라는 거거든요. 여전히 이제 그 4월 17일 AACR도 있고 주봉을 보아도 우리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다음 주는 양성 가능성이 있다. 1차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22만 원, 2차 25만 원. 저는 펀더멘털로 봤을 때 일레하고 레퍼런스를 갖기 때문에 25만 원까지 보는데 한번 끊어가는 전략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아까 이제 RF 머티리얼 저희 패밀리 분들 정말 압도적인 100 가까이 이상 상승이 일어났는데 이 종목도 여러분께 선보이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3월 27일 날에서 이것도 여전히 상승 흐름이 좋아 보이고요. 그때 한 10만 원 보자고 그랬는데 한 11만 원까지 왜냐하면 광토시는 꾸준히 보셔야 돼요. 업사이드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서 요것도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이때 매수하시면 28% 수익 나는 거예요. 봐요. 아까도 뉴스 따라서 이때 매매하시면 참 힘들거든요. 수익도 별로 안 나거든요. 삼성전자는 축하드리고요. 1차 23만 원, 2차 2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자, 이어서 바로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 공개 방송에서 어떤 내용 또 짚어주실까요? 네, 알지닉스 이제 이번 주 다시 한번 공부할 공모로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네. 마법의 황미끼 찐 상한가 축제를 초대를 하겠습니다. 직장 하시는 분들, 뉴스에 늘 그렇게 벅차게 매매하시고 수익 안 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선물도 준비했거든요.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벚꽃 축제는 놓쳤지만 이 축제만큼은 꼭 좀 한번 사로잡아 봐야겠네요. 자, 그럼 우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이분 한번 모시고 또 강의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훈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댓글을 오늘 우리 위원님이 멋지게 하고 나오실 거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멋지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네, 강의 내용도 그랬나요? 멋지겠죠? 네, 신경 좀 썼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제가 이 토요일 이 강의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평소보다 좀 여유롭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런 종목들 제가 다 준비해 왔습니다. 자, 골든 타이밍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시간이 모자라서 이 골든 타이밍은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뒤에 좋은 종목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물 이미 다 알고 계시죠? RSI, 정배열, 그리고 강력한 성장성이 합쳐지면 꿈의 급등 구간이 나온다. 그걸 우리는 골든 타이밍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RSI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RSI는
시장의 심리를 읽는 지표예요. 보통 상대 강도 지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 RSI를 통해서 시장의 심리를 읽는다 그래서 심리 강도 지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과매수가 70 이상에서 나오고 평균은 50에서 있어야 돼요. 과매도는 30 이하에서 머무르고 있어야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던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짚고 넘어갔고요. 자, 준비물은 이렇게 성장성과 RSI 지표 그리고 정배열 이렇게 준비가 되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종목은 제가 지금까지 2주 동안 내내 골든 타이밍의 종목입니다. 라고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에요. 미국의 최대 통신회사 AT&T가 설비 투자 대규모 확대를 선언을 했고 그리고 유럽이 5G 투자 재개를 선언하면서 지금 통신 장비 시장은 말 그대로 역대급 호황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 솔리드가 있고요. 이 솔리드는 통신 장비 업체들이 보통 대부분 적자에 허덕일 때도 5년간 묵묵하게 흑자를 이어온 그런 모범생 같은 기업입니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가 급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의 5G 투자 재개가 맞물리는 시점에서는 가장 강력한 그런 수혜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5G 시대를 넘어서 우주통신 6G 시대로 가잖아요. 이 6G 시대의 최대 통신 장비 수혜 기업은 바로 솔리드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영업을 잘했는데 올해 역대급 호황기를 맞은 통신 장비 업체들 당연히 솔리드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떤 위치에서 골든 타이밍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RSI가 32 바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초기 국면이잖아요. 이런 국면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기준이 없이 매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꼭대기에 있을 때 많은 언론에서 회자될 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요. 기준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이런 꼭대기에서 추격 매수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게 추격 매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수익의 파이보다 감내해야 될 손실이 크게 훨씬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가지고 되도록 낮은 가격의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그런 공부를 하자라고 제가 이 토요일 날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눌림목 구간, 이런 눌림목 구간을 저는 왈츠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왈츠를 추다 보면 도망갈 때 따라가면 안 돼요. 이렇게 다가와 줄 때 손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눌러줄 때 매수, 눌러줄 때 매수. 이런 이동평균선의 지지들을 보면서 이렇게 골든 타이밍이 나온 종목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동평균선의 눌림목을 보면서 매수를 따라가면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서 당하지 않을 기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추천 이후에 솔리드는 60%가 급등을 했어요. 상당한 수익률이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도 굳건하게 수익을 내어준 아주 고마운 알짜배기 종목이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시죠. 다음 종목도 통신장비 기업이에요. 아실 겁니다. 맨날 여기다가 미투온 이렇게 적어가지고 제가 미투온이 아니라 이루온이에요 라고 계속 2주 동안 강조드렸던 국내 통신장비 시장의 최대 경쟁력을 가진 바로 그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은 외산 장비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조용히 값싼 컴팩트 코어 솔루션이라는 우리 값싼 국내 장비를 통해서 KT, SK 그리고 LG U+ 통신 3사에 모두 납품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가성비 있는 통신 장비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골든 타이밍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요. 정확합니다. 자, RSI 30 과매도가 찍혀 있죠. 과매도가 찍혀 있고 그리고 나서 나온 정배열 초기 국면. 너무도 완벽한 골든 타이밍의 그림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그런 기업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통신장비 기업은 올 한 해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루오는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도 잘했어요.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지만 PBR이 아직도 1 미만입니다. 그만큼
저평가 기업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위치에서 급등 나올 때 따라가지 말고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이동평균선이 지지될 때 이런 때를 기다려서 매수하자. 왈츠를 추듯이 다가올 때 손을 잡아주는. 자,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추천 이후에요. 100%가 상승을 했어요. 놀라운 상승률이죠. 통신장비 업체의 성장성과 RSI 정배열이 만나서 급등세를 만들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한미글로벌이에요. 한미글로벌은 건설사업 관리 분야를 PM 분야라고 하는데 국내 PM 분야의 독보적인 1위 기업입니다. 글로벌에서는 8위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현재 사우디 네옴시티 건설에서 총괄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 선제적으로 진출한 그런 기업이에요. 최근 중동 지역 이란 전쟁 통해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란 지역에 재건을 한다라고 하면 먼저 중동 지역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이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한미글로벌 총괄 프로젝트에 선제적인 수주를 받아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 수혜 종목으로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위치에서 골든타이밍이 나왔는지 보면요. 정확하죠. RSI 30, 정배열. 이런 구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골든타이밍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너무도 좋은 위치로 이렇게 눌러줄 때마다 매수가 되면 이렇게 뻗어가는 것이죠. 배열을 계속 올라가서 우상향으로 뻗어가는 그런 전략. 이게 바로 골든타이밍의 핵심 전략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면 마음속에 여유가 없어지게 돼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얘기인데 수익은 마음속 여유의 크기만큼 당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여유를 가지려면 이렇게 이론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몇 가지 알고 간다면 더욱 여유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여유 있는 마음에 수익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다음 주에 봐야 될 종목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종목까지만 보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관심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비츠로셀은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너무도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전형적인 골든타이밍의 종목이라서 어떤 성장 스토리와 그리고 또 어떤 위치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요. 주력 제품이 리튬 1차 전지예요. 이 리튬 1차 전지는 석유, 가스, 시추, 그리고 방산 분야에 지금 쓰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방업체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수주가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앰플 열전지 분야도 최근 들어서 수주가 폭발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게 어떤 분야냐면 지금 전쟁의 현대전이 유도무기 체계로 가고 있잖아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던가 드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쓰이는 게 바로 열전지입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와 방산이라는 두 가지 성장성을 모두 잡고 가는 것이 바로 비츠로셀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추천이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골든타이밍이 여기서 나왔고 정배열이 전환이 됐고 그리고 나서 정배열 플레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위치들마다 매수하면 수익이었습니까? 자, 이동평균선을 눌러주는 위치마다 매수하면 어김없이 수익으로 돌아와주는 골든타이밍. 우리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시장을 보십시오.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속에 여유가 생길 겁니다. 굳이 우리가 이런 데 꼭대기에 쫓아가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는 저점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론 공부하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 주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관심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애플이 폴더블 폰을 출시하게 됩니다. 9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폴더블 폰은 반드시 필요한 게 연성 회로 기판입니다. 디스플레이가 휘어지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PCB인데 이 FC PCB에서 글로벌 최강자가 바로 BH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PCB를 가장 잘 만드는 업체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폰의 OLED 패널에서는 독보적인 수주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BH입니다. 어떤 위치가 나왔는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자, RSI 30 나왔고요. 정배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눌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눌림목을 맞고 나서 이제 올라가기 직전의 구간입니다. 자, 애플이라는 강력한 성장성과 FPCB라는 독점 공급의 성장성을 갖고 있는 BH. 자, 우리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요 골든 타이밍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왈츠를 추면 된다. 우리한테 눌러주는 기회가 오는데 눌러주면 매수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다음 주부터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으면 하는 종목입니다. 자, 노트에 하나씩 적어 놓으시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건너가고요. 한택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글로벌 플랜트 시장에서 열 교환기 하나로 세계를 누비는 강소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지금까지 50년간 비료 사업을 하던 업체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암모니아 핸들링 기술이 글로벌에서 탑급입니다. 자, 그래서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라는 강력한 성장성의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반도체 가스탱크 분야에서 또 절대적인 강자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한택에 이 가스탱크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제 고객사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7년부터는 원전 폐기물 건식 시장에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사로 진출해 있는 상황이라서 매년 수천억 원의 신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원전 생태계 그리고 또 반도체 가스탱크 분야의 독보적인 그런 기업. 성장성은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라고 보고 어떤 위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RSI 30 나왔고요. 정배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뭘 기다리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눌림목, 왈츠를 추는 타이밍을 기다리자. 자, 눌림목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눌러줄 때마다 보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눌러주는 그림 왔으니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자, 성장성 스토리와 더불어서 위치 체크하시고요. 눌러주는 마디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 상단에 적어놓고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제가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한국카본이라는 기업입니다. 소개를 정말 많이 해드린 종목이에요. 방송 있을 때마다 LNG 시장의 핵심 기업 이렇게 수식을 붙였습니다. 바다 위에 보온병 같은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LNG 시장이 최근 들어서 강력한 성장의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카타르 LNG 생산 시설이 지금 타격을 받아서 생산에 차질을 빚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나 유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서 그에 대한 대체제로 LNG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강력한 LNG 세일즈 정책을 펼쳐 있고 사상 최대의 투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LNG를 실어 나눌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LNG 선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지난주에 삼성중공업이 LNG 선 6척을 신규로 수주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전방업체들인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같은 업체들이 모두 한국카본의 보냉제가 없으면 LNG 선을 만들지 못합니다.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위치에서 골든 타이밍이 나왔는지 보면 정확하게 RSI 30을 찍어줬어요. 심리의 바닥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위치에서 나타난 첫 번째 골든 크로스, 정배열. 이 구간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정배열로 계속 넘어가죠. 이렇게 눌러주는 위치들마다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 굳이 이런 데 쫓아가지 않아도 우리는 무기를 가졌잖아요. 이제 강력하게 성장성을 확인했으니까 눌러주는 눌림목을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갖자. 자, 그래서 지금 그 여유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한국카본이요, 이번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이 오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줄 만한 그런 기업들을 우리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카본이고요. 한국카본은 지금 수주 잔고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LNG 플랜트 사업이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서 1분기뿐만 아니라 2026년 한 해가 한국카본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역대급 유례없는 호황을 만나게 될 그런 해라라고 봅니다. 저는 이 신고 가격이 돌파된다라고 봐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성장성도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으니 신고 가격을 넘어가야 되겠죠. 다음 주부터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1분기 실적 발표 나올 때까지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 그 스토리 같이 한번 숙지하고 노트의 최상단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적어 놓으시고 한번 같이 검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골든 타이밍 강의를 듣다 보면 어쩐지 메모지가 빼곡하게 이제 좀 적히게 되는 것 같아요. 과연 다음 주에는 이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강의 챙겨봤고요. 저희 잠시 정리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대응을 위한 보다 확실한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 만나보기 앞서서 위원님 네. 댓글에요. 네. 우리 위원님 정말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라는 네. 글도 있고요. 우리 피디님께서 오늘 위원님 기침을 안 하신다고. 음. 저희가 이 타이밍을 네.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 황금 타이밍을 노려서 저희 다음 네. 주 시장부터 어떻게 좀 바라볼까요? 어제 꿈을 좋은 걸 꿨나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네요. 피디님까지 기침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는데 네, 오늘 제가 다음 주 시황 칭찬 많이 받은 만큼 확실한 시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월은 정말 힘든 시간을 견디셨잖아요.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도 3월을 견뎌낸 투자자분들께 위로와 함께 우리 기대감을 갖고 4월을 맞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3월을 눌러왔던 시장의 악재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4월의 시장의 급등을 위한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어요. 자, 지금 한번 보시죠. 3월 우리 시장을 눌러왔던 게 중동 지역의 리스크잖아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드렸는데 어느덧 이젠 휴전의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협상을 위한 노이즈가 있겠지만 이제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환율 리스크가 있었죠. 1536원을 찍었던 3월 마지막 날 거기가 오버슈팅 구간이다. 4월은 이젠 차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1,400원대 중후반에서 변동성을 죽이면서 굉장히 차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 3월 달에 금방이라도 우리나라를 떠날 것처럼 40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자, 4월 달부터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 4월 달에서는 외국인들이 현재 5조 원 정도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 완벽하게 얼굴을 바꿔버렸어요. 시장의 구원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은 구조로만 해석하자. 우리가 일시적인 악재는 시장에 잠깐적인 충격을 줄 수 있어도 결국에 시장은 구조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머니왕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4월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대응하셨을 거예요. 누차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4월은 초반보다 후반이 더 뜨거울 것입니다. 왜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지 않습니까? 자,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초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축제와 같은 그런 신호탄을 쐈고요. 자, 4월의 후반부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든든하게 SK 하이닉스가 지켜주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정말로 굉장합니다. 그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부풀어 있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지금 펄펄 끓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삼성전자가 받쳐줬고 이끌어줬고 뒤에 SK 하이닉스가 받쳐주는 이런 완벽한 4월의 스토리, 우리 1분기 실적 장세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난주에 드라마틱한 실적 장세를 이끌어갔던 통신장비 업체들 금요일 날 정말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이게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4월 실적 발표일을 앞둔 시장의 기대감이 통신장비 업체에 투영이 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소부장단에서의 종목들도 신고가를 넘어간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소부장단의 종목들, 테스나 PSK 같은 종목들은 이제 사상 최고가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그런 결과들이 시장이 이렇게 신고가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AI 인프라의 핵심이 전력기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력기기 업체들 쪽에서도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I 인프라를 위해서 글로벌 시장은 막대한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 AI 인프라의 핵심적인 소재 분야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기다려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시장 우려감 넣어두시고요. 기대감만 가지고 다음 주부터 달려가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전쟁으로 인한 변수들이 잔존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이 재차 또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AS 전략 한번 챙겨볼게요. 먼저 넥스틸이 있는데 미국 특허 취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극저온 환경용 강관 특허 취득 소식이 있었고 그의 힘을 좀 받았었는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거든요. AS 전략 잡아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강관 수출의 대표 주자이자 미국산 에너지 기업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유정용 강관과 송유관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철강 기업들이 시장에 침체가 됐던 이유는 미국산 관세 때문입니다.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침체됐는데 넥스틸이 주력으로 하는 유정용 강관은 관세율이 제로예요. 특히나 넥스틸은 미국 현지 생산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성장성으로는 최근에 2,100억을 투자해서요. 해상풍력과 초대형 배관 시장까지 진출이 가능한 26인치 초대형 대구경 설비 투자를 마친 상황이라서 풍력 시장으로의 진출도 이제는 성장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코스피 시장에서 몇 안 되는 저평가 기업이에요. 저PBR 기업입니다. 그래서 배당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작년에 시가 배당만 8% 했고 총 배당 10%가 넘는 배당을 했거든요. PBR이 1도 안 되는 기업이 배당을 이렇게 많이 준다? 자, 뭐가 떠오르시죠? 바로 떠오르는 게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을 떠올려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밸류업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PBR 1 미만의 기업들이 재위치를 찾아가서 주가가 점핑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넥스틸이 바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자, 주가의 위치를 보면서 어디서 추천했는지 말씀드려보면요. 저는 2월 달 이런 위치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강력한 성장성이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저점에 있을 필요가 없다. 매수를 편안하게 해두면 배당도 받고 주가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알짜배기 기업입니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자 이제 어느덧 전고점, 신고가에 대한 도전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어요.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든타이밍 뭐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쫓아가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동평균선 부분으로 눌림목 나한테 다가와 줄 때 그때 내 손을 잡아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눌림목을 노리는 전략이 중요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다음 만나볼 종목 KC텍이 있습니다. 뭐 HBM과 관련한 종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주 보니까 한 주 내내 정말 꾸준히 차근차근 잘 올라와주는 흐름이더라고요. 여기서 기대감을 더 심어볼 수 있을지 저희 추가적인 전략들은 어떻게 한번 챙겨봐야 될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시간 지금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지금 정배열이 있는 종목을 빨리 찾아내십시오. 그런 종목들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종목들입니다. 자, KC텍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필수 장비 업체예요. 자, 특히나 이 CMP라고 하는 연마 장비 분야에서 국산화를 이룬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본산 기업 대신해서 KC텍의 비중을 늘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지분 21%를 투자해서 삼성전자랑 현재 혈맹 관계에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또 슬러리라고 하는 소재 분야의 매출도 크게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CMP와 장비와
슬러리, 소재 분야를 동시에 잡고 가는 그런 기업이다. 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라고 당연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57조 원이라는 영업이익을 올렸는데 당연히 혈맹 관계에 있는 KC텍도 함께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실적이 크게 증가되는 기업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월 달에 시장의 충격에서도 정배열을 지키고 있는 기업들,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 보시면 바닥이고 역배열이고 축축 처져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결과가 차트를 통해서 역배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장성이 강력한 기업들은 주가가 빠지면 뭐가 들어옵니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자,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배열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느덧 신고가 위치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51,500원 당연히 돌파될 거라고 보고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강홀딩 또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소재 장비 업체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KC텍 지금부터 주목해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51,500원 시원하게 또 돌파를 해줄지도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자, 다음 종목은 S&T 에너지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덧 중동발 이 전쟁 이후를 좀 내다보고 있는 움직임도 보여주죠. 재건 수혜가 기대가 된다면서 뭐 건설이랑 에너지 쪽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S&T 에너지도 이런 영향들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적인 기대감 심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지금까지는 LNG가 가스터빈을 돌려서 1차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나면 600도가 넘는 고온의 배기가스가 그냥 버려졌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은 이 배기가스를 어떻게 이용하면 다시 한번 2차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 기술을 개발한 게 바로 이 S&T 에너지예요. 우리는 그 기술을 뭐라고 부르냐면 배열 회수 보일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HRSG라고 불리는데 이 HRSG 분야의 글로벌 탑 기업이 바로 자랑스럽게도 S&T 에너지입니다. 앞으로 이 가스 터빈이 엄청나게 돌아갈 거예요. 원전 시장이나 뭐 LNG 복합 화력 발전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갈 텐데 거기에 2차로 전기를 또다시 한번 생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 무조건 S&T 에너지를 데리고 갈 겁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사우디에서 비전 2030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 물이 없는 곳에서 전기를 생산하려면 열을 식혀줄 수 있는 기술 에어쿨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차로 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HRSG 기술, 배열회수 보일러 기술이 필요하죠. 이 두 가지를 글로벌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이 바로 S&T 에너지고 함께 턴키 방식으로 수출이 가능한 기업이 바로 S&T 에너지다. 자, 어떤 위치에서 추천을 드렸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눌림목 위치, 이런 위치였습니다. 제가 골든 타이밍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정배열이 나오고 정배열이 눌려주는 그런 구간들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론대로 착실하게 실천한 모험생 같은 그런 기업이죠. 자, 지난주 시장에서 가장 화려하게 날아올랐고요. 신고가가 67,900원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돌파 무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인프라 시대에서 에너지는 권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미국에서 LNG 복합 화력 발전 중심으로 강력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T 에너지의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물론 기대가 되고요. 2026년 한 해 동안 내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을 종목입니다. 자, 단가가 지금 너무 높아 있는데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눌러주는 구간이 온다면 시장이 흔들려서 이 기업이 눌림목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때 우리 손을 잡아보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 에너지까지 저희 추가적인 전략 한번 챙겨봤고요. 이제는 사실 다음을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4월 기대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신 만큼 그 기대감의 힘을 보태줄 위한 종목 전략도 한번 챙겨주실까요? 네, HJ중공업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계약, MRO 계약이 최근 들어서 크게 급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해군 고속 상륙정 등에서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미 해군 MRO 시장에 진출해 있다. 작년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실적이 무려 824%가 늘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 사업
계속해서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800% 이상이 증가된 이 실적에서 올해는 추가적으로 180% 정도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시장의 컨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년 만에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6년째는 뒤집어질 만한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자, 어떤 위치인지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3월 달에 시장이 혼란스러웠을 때 이 기업은 정배열을 지켜냈습니다. 자, 이 구간이 실적 800%에 대한 기대감이 부여된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현재 2025년도에 수주란 금액만 7.3조예요. 7.3조 원이라는 역대급 지금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수주 잔고가 어디에 부여됩니까? 2026년도에 실적으로 나타날 것이거든요. 근데 주가 상승이 지금 없었어요. 지금 정배열만 유지해놓고 거의 8개월째 지금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선 분야의 시장의 수급이 넘어가게 된다면 그것이 1분기 실적이 트리거가 돼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는 신조선 부문의 고가 선박 건조가 본격화되면서 또다시 한번 이 기업의 수익성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해가 2026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 기업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자, 목표 가격은 좀 크게 잡아서요. 저는 신고 가격이 위치한 35,000원 이 구간은 분명히 줄 것이라고 봅니다. 대신에 전저점 위치한 요 이동평균선이 모두가 이탈되는 2만 원을 리스크 관리 손절 가격으로 본다면 충분히 좋은 대응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HJ중공업 전략 챙겨봤고요. 저희 한 종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한 종목 더 챙겨주실까요? 네, 전장과 서버용 기판을 잇는 반도체의 신경망과 또 같은 기업입니다. 해성 DS라는 기업을 소개할게요. 자, 제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면 우리 여러분들 모두의 포트폴리오에 뭐 하나씩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들은 모두 하나씩 넣어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반도체 기판 관련 종목들은 신고가예요. 대덕전자, 심텍, TLB 지난주에 신고가 급등했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해성 DS는 살짝 비껴나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면요. 현재 이 자동차 리드 플레임 분야에서 글로벌 1위가 바로 해성 DS예요. 유명한 회사들이죠. 인피니언, ST마이크로 같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해성 DS의 리드 플레임을 납품받아서 전기차 시장 전방업체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해성 DS의 리드 플레임은 글로벌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차 시장으로의 확실한 진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DDR4에서 DDR5로 완벽하게 전환이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납품 단가가 20에서 30% 늘어나게 됩니다. DDR4 때는 만날 수가 없었던 수익성을 DDR5 시대에서 만나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2025년 영업이익이 247% 증가됐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요. 자, 실적이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났냐? 그게 아니라 2026년은 이보다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 시장의 컨센은 작년보다 140% 추가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주가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실적의 컨센서스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주가의 위치는 현재 이 구간입니다. 차트를 좀 보여주시고요. 자, 이 구간에서 지금 횡보만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횡보만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눈여겨본 게 뭐냐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정배열을 지지하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2주일 동안 옆으로 누워주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굳이 아래로 밀지도 않고 위로 가지도 않고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 기업 역시도 매수하면 목표가는 크게 잡고 손절 가격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어떤 위치냐면 자, 목표 가격은 7만 원, 신고가가 위치한 7만 원을 제시하고요. 대신 손절 가격이 어디냐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렇게 이 구간까지 밀려버리면 배열이 모두 역배열로 가게 돼요. 그래서 손절 가격은 4만 7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방송은 또 어떤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토요일 공개 방송이 제가 마음적으로 가장 편안하면서 가장 애정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당장 공략할 가능한 종목 한 종목도 준비해 왔으니까요.
또 많이 참여하셔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골든타이밍에 대한 복습 그리고 강력한 다음 주 추천 종목도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개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